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지원 혜택만 알면 보험 없어도 됩니다. 매달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든 안 다니시는 분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들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실 텐데요. 건강보험료 매달 돈만 나가고 혜택은 별로 없어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래 이 정도는 내도 되지 하시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만큼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처음에 내는 돈에 비해 혜택이 너무 적지 않나 했다가 이번에 큰일을 겪으면서 듣기만 했지 직접 겪어보고 받아보고 나니 이런 혜택이 있고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지원 혜택만 알면 보험이 없어도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18년차 보험설계사 보험담호와 송 팀장입니다. 소소하게는 집 근처 병원에만 가도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에 대해 혜택을 받고 있는 건데요. 병원비 영수증을 보면 병원비 총 금액은 많은데 실제 내가 지불하는 금액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누구나 병원을 간다면 받고 있는 혜택일 텐데 이것 말고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해당되지 않으면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 하지만 한 번쯤 들어두어도 분명 괜찮을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을 모르셨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의 과도한 부담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에 의해 유지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평생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실손의료비 보험은 민간회사가 판매하는 민용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손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거나 회사에서 단체보험 형태로 가입되어 있으실 겁니다. 보장에서도 두 보험은 차이가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은 보장에 있어 한도 제한이 없는 대신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비급여까지 모두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 큰 병원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으로 실손의료비 보험은 꼭 가입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다른 보험들은 필요에 의한 소비 지출이고요.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로 다치게 된다면 병원비도 필요하고 치료받는 기간에 드는 생활비도 필요하게 될 건데요. 치료받는 기간 동안 수입이 없다면 대출이자에 고정지출에 교육비, 양육비 등등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더욱 힘들게 느껴지실 건데요. 이런 리스크에 대한 준비를 보험으로 조금이라도 준비해 두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어집니다. 고액 치료비에 대한 병원비는 앞서 말씀드린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비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만 치료받는 기간에 드는 생활비 등등 고정지출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요. 큰 금액까지는 아니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족력이 있다면 가족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더해 두시고요. 혹시나 모를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해 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활동 시기인 30대부터의 사망 원인 통계를 보자면 통계청에서 제시한 연령별 5대 사망 원인에 대해 보시는 것처럼 고의적 자해를 제외한 1위는 악성 신생물인 암,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뇌혈관 질환 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활동 시기에 위와 같은 이유로 사망을 하게 되는 비율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혹시나 모를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준비를 해두는 게 좋다는 3대 진단비나 혹시나 본인이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채널 또는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속 시원하게 원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비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의료급여제도, 두 번째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세 번째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전 특례제도, 네 번째 본인 부담 상한제, 다섯 번째 재난적 의료 지원비, 여섯 번째 임신 출산 진료 지원, 총 6가지 혜택인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급여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대신하여 비의료비용을 지불하는 제도인데요.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되어집니다. 1종 수급권자는 근로 무능력과
노약가구,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시설수급자 등을 포함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주요 대상이며 이재민, 의상자빈,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 무형, 유산 보유자, 북한 이탈 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 타법 적용자와 행여 환자가 포함되면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고 일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2종은 의료비의 15%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1종 수급권자는 입원 시 급여 비용이 면제되며 통원 시에도 의원급은 자기부담금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은 1,500원, 상급 종합병원은 2,000원, 약국은 처방전 한 매당 자기부담금 500원의 자부담금이 있으며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시 급여 비용의 10%와 통원 시 의원급은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은 급여 비용의 15%, 상급 종합병원은 급여 비용의 15%, 약국은 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혹시나 본인이 의료급여 제도 1, 2종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잘 체크하시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5대 사회보험 중 하나인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이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 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급권이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 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총 6개 등급으로 등급 판정을 합니다.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총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신체 기능 12가지 항목, 인지 기능 7항목, 행동변화 14항목, 간호처치 9개 항목, 운동장애 4항목, 관절제약 6개 항목에 대해 점수를 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미만인 자이고 5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4등급은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때, 3등급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때를 얘기하고 2등급은 상당 부분, 그리고 1등급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때를 얘기합니다. 65세 노인 및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등급에서 5등급에 해당하게 되면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한데요. 방문요양 서비스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며 장기요양 및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해서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 서비스도 제공하게 됩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 치위생사, 한의사, 치과의사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서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 위생을 제공합니다.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보호해서 신체 일지 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도 제공하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장기 요양 기관에서 보호해서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도 하게 됩니다. 옷 깨기, 식사 준비, 개인 위생 및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도 제공하고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도구도 제공하게 됩니다. 복지용구의 연간 한도액 적용 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인 연간 16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160만 원을 초과하여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품목은 총 18종으로요.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자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입 또는 대여 품목 2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 방식 중 선택 가능하며 급여 품목 중 구입 품목으로는 이동 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간이 변기, 미끄럼 방지용품, 지팡이, 욕창 예방 방석, 자세 변환 용구, 요실금 팬티 총 10종이며 대여 품목으로는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배회 감지기 총 6종이며 구입 또는 대여 품목으로 욕창 예방 매트리스와 실내외용 경사로 2종이 있습니다.
시설급여 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장기요양 1, 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등급에서 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된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기관에 입소한 수급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필요한 돌봄과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대표적입니다. 1, 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하고요. 3, 4, 5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 가능하고 인지지원 등급은 주야간 보호급여를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는요. 수급자가 섬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이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매월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로 20만 9,070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 중 수급자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이며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의 비용의 20%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이외 본인 부담금의 60%와 40%를 감경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으니까 치매보험, 간병보험 이런 거 없어도 된다 말하는 설계사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요건을 충족시켜야지만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인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필요에 의한 선택 중 하나가 보험이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치매보험, 간병보험, 질병 후유장애 보험이 될 텐데요. 경증 치매부터 중증 치매까지 보장을 해주는 치매보험, 입원을 하게 되면 사람을 보내주거나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주는 간병보험,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지급해주는 질병 후유장애 보험이 여유가 된다면 준비해 두셔도 나중에 해당되었을 때 유용하게 활용 가능할 수 있는 보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 보험에 대해서도 궁금하시거나 알아보고 싶다면요. 카카오 채널 보험다모아나 아래 댓글에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 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 암, 뇌혈관, 심장 질환의 경우 급여 부분에 해당되는 5%만 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무려 95%를 지원해줍니다. 희귀 및 중증 난치 질환자도 급여 쪽 1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면 결핵은 아예 본인 부담금이 없으며 중증 화상, 중증 외상은 5%만 부담하면 되고 중증 치매는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제 고객 중 암으로 인한 중증 질환자로 등록되어 병원비를 납입한 영수증인데요. 1,337만 원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은 174만 원 정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고객분의 경우 진단을 위한 검사비 부분에 대한 두 번째 청구 자료이며 항암 치료와 수술은 하지 않은 영수증으로 추후 항암 치료와 수술비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발생되어질 예정입니다. 결국 이러한 큰 질병들이 국가에서 90% 이상 보장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비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금 부분은 실손 의료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치료 기간 동안의 간병, 그리고 치료 기간 동안의 병원비 이외의 비용에 대한 보장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추가적으로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어 등록되어지는 기간이 있는데요. 암, 희귀질환, 중증 난치성 질환은 확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공단에 등록을 한 경우 5년 동안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중증 화상은 1년, 중증 치매는 5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30일, 심장 질환은 또 기본은 30일이나 심장 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도 산정 특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기간 안에 치료가 다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산정 특례 재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잔존암 이나 전이암 등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된 경우에는 재등록을 신청하여 적용기간을 더 연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내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내가 산정특례 대상자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병원에서 대상자가 되는 경우 신청하면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번째는 본인 부담 상한제도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도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금액, 전액 본인 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 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 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쉽게 해서 나의 소득에 비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공단에서 일부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분류되어 있고 고소득일수록 10분위에 가까워집니다.
내가 몇 분위 소득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시죠? 저도 2번 정도 환급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환급금이 있다고 우편물이 와서 신청을 한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임신 관련해서 병원을 좀 자주 다녔었는데 이 때문에 병원비 지급이 과다하게 판단되었는지 그 다음에 환급금을 신청하라고 우편물을 받았었습니다. 이 2번의 경우 소득 수준은 달랐는데요. 내가 몇 분위 소득에 해당되는지 알고 있지 않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보내줍니다. 지급 신청 방법은 본인 부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 부담 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대상자에 안내해주고 있으면서요. 이때 발송되어지는 환급금 신청서에 개인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신청 계좌에 입금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 부담 환급금은 신청 기한은 지급 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이라고 하니까요. 혹시나 깜빡하셨거나 우편물이 왔는데 이건 뭐지 하며 그냥 지나쳐 버리셨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5번째 제도로는 재난적 의료지원비 사업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의료비 일부란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중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인 예비 선별급여, 병원 2, 3일씩 입원료 등과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일부 항목까지도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2024년부터는 더욱 좋아졌는데요. 이번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도 지원하니 보장은 넓어졌지만 여러 조건들을 맞춰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지원 금액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면서요.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위소득을 초과하더라도 개별 심사를 통해서 최소 50%라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내가 고소득자라고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겠구나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는 222만 8,445원이고요. 2인 가구는 368만 2,609원, 3인 가구는 471만 4,657원, 4인 가구는 572만 9,913원, 5인 가구는 669만 5,735원, 6인 가구는 761만 8,369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지급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기간은 태어날 다음 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내 주변인들 중에 큰 질병에 걸려서 입원하고 수술했는데 실손보험도 없고 종합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분들께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치료받은 병원에서 알려줄 수도 있지만 몰라서 혜택 못 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 주실 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나 민간 실손보험 수령금 등이 있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 공제 후 지급되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공제하지 않고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추후에 추징이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6번째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등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신 1회당 태아가 1명일 경우 100만 원, 쌍둥이 이상일 경우 140만 원을 지원해주며 쌍둥이 이상일 경우 태아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분만 취약지는 20만 원이 추가 지급되니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분만 취약지인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청소년 산모는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범위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경험상 병원 진료와 출산 시에 거의 모든 비용이 소진 가능하며 간혹 미소진 시 산모의 건강을 위한 약제비로도 사용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가 2,500g 이하의 저체중아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료 경감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요. 조산이나 저체중아로 출생하게 되면 외래 진료 시 요양기간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약국도 동일하게 적용받고요. 출생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혜택을 적용받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난임진료 부분에 대한 급여 혜택도 있는데요. 만 45세 미만이면 30%를, 만 45세 이상이라면 5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급여 인정 횟수는 인공수정은 5회, 신선배와 동결배의 합산 20회로 올해부터 보장이 확대되었으며 기존의
기존의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도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기존 급여 횟수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하니 현재 난임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나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국민 건강보험 혜택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상전특례 제도로 암, 뇌, 심장, 치매 같은 중대 질병에 걸리게 되면 급여 항목의 90% 이상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비급여 부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 부담 상한제로 소득 분위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재난적 의료지원비 사업으로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적용되지 않는 항목과 산정특례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재난적 수준으로 의료비가 발생하면 소득 분위를 기준으로 50%에서 80%를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노후의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재가급여 서비스, 복지용구, 그리고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특별 현금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의료급여 제도로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힘든 분들의 경우에도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는 임신 출산 관련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난임으로 인한 병원비가 지원되며 임신 출산관 관련 지원비가 있어 산정검사나 출산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시 조산하나 저체중아로 출생하더라도 의료비 부분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보험을 과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험은 절대 저축 재테크가 아니라 정말 필요에 의한 소비 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출을 좀 더 가성비 있게 알아보고 정말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증권 분석이나 보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카톡에서 보험 담호화를 검색하시거나 댓글 고정창에 주소 클릭 후 카톡 친구 꼭 추가하시고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저희 보험 담호화 전문가들께서 뭐가 불필요한지 뭐가 좀 더 부족한지 싹 다 체크해서 자료 드리니까요. 많이 친구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톡 상담을 원하시면 이쪽 카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혜택을 놓치는 분들 없도록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